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한 25대 정도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엄선 아닌 엄선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주위에 있는 제 동료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수수료 없이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은 저도 용돈이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수수료를 30이든 40이든 좀 아껴서 그 돈을 좀 수리비에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좀 아끼시든지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호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지난주에는 손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등록증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 등록증을 제가 좀 빨리빨리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단점인데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올해 2022년은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열심히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손님분들께서 좀 차량 의뢰해주는 차 이렇게 보고 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주 월화 이렇게 1,000만원 미만과 이상의 차량도 확인했었었는데, 오늘도 역시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튜브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신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딜러 전산 카메이저의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금액을 빼기에서 100만원을 내릴 수도 있고, 이거는 매입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안 하고 그냥 100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50만원 정도를 업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산 시세가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기능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유튜브를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능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 좋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아니면 믿고 갔으니까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딜러들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한 5개 업체를, 유튜브 업체를 갔는데 심지어는 4군데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쭤보기가 한 10분이 계신다면 한 7, 8분들은 잘 못 물어보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아무 차나 한 이런 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490짜리를 이 차량 넘버를 기억해 두셨다가 아니면 적어 두셨다가 이 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갖고 물어보시면은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으로 올랐다고 한다면은 530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고, 또 다른 차, 이 차는 또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 차도 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전산 좀요 라고 했을 때 금액이 또 40이 올라갔다든가 공통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김없이 환경 설정을 건드린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만 구매를 하시면 안 된다. 유튜브에서 아무리 허위 매물 잡는 딜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허위 매물 잡는다 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좀 치트키 같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은, 좀 긴장감이 넘치고 좀 재밌는, 중고차에 관심이 없어도 허위 매물 잡는 거는 굉장히 뭔가 남이 싸우는 듯한, 그리고 또 정이 구현하는 권성징악의 그런 레파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유튜브 주제가 좀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정의롭고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고, 아 이렇게도 사기를 치는구나 라는 점을 보고 아 이 업체는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믿을만한 업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만 믿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2017년 7월부터 누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뭐랄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고 하셔야지 그런 업체들이 좀 근절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우유부단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뭔가 신뢰될까봐, 아니면 믿고 갔으니까, 좀 연예인 같은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얼굴이 팔린, 얼굴이 전 유튜브 좀 어떻게 보면 공인인데, 공인은 아니라고 보통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얼굴이 팔리면 이제 공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믿고서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환경 설정이라는 내용을 지워버리고 그냥 나 살래 거기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필히 50만원 정도, 심지어는 100만원 정도를 비싸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갔다 오신 분들께서 꾸준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월인 지금까지 누차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물어봐 주셨으면 어떤 딜러한테 가시던지 환경 설정 보시고 좀 물어봐 달라, 보여달라 라고 하실 수 있는,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좀 간헐적으로 안내를 해드려 보고요. 자, 이제 올리모닝 디럭스부터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닌데 찍어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더 싼 것도 200만원대도 있기 때문에 쭉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순서는 사진을 보시기에 앞서서 사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금액과 키로수, 그 다음에 조건, 최초 등록일과 이제 연형,
이런 걸 일단 보시고 사진을 보시면 썬팅 이렇구나 이거를 보시기에 앞서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먼저 보시는 쪽을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검사 날짜가 2022년이면 오래지 않습니까? 4월 16일이라고 끄트머리가 돼 있다는 거는 앞뒤로 한 달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는 검사를 맡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4개월 정도 남았구나 라고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나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나 있을 때 그냥 모르고 샀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면은 나중에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난처해 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구매하기 전에 이 차를 검사 안 받았네요. 이거 검사 좀 맡아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를 한 상태는 이거를 다 봤다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 있으면은 그냥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검사비는 소비자분께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날짜가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매하셔도 상관없다. 날짜가 지나 있어도 구매하시는 상관이 없는데 검사비를 여러분들께서 좀 요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검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튜닝이 없다라는 점 그냥 이렇게 저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용도 이력이 없고 제가 무조건 100% 정확한 제가 지표는 아니겠지만 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키로수는 여기 있고 여기 밑에도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어디가 교환됐는지 판금이 있는지 교환은 X고요. 판금 또는 용접 그러니까 도색 이런 부분은 W로 체크가 되는데 체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런 밑에가 약간 긁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교체를 해버릴 수는 없고 이쁘게는 이제 상품화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점은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지 않습니다. W라든가 X는 아예 이거를 떼서 다른 걸로 이제 교체를 해야 새 걸로 교체를 해야 X라고 찍힙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죠. 하지만 또 리프트를 띄우고 하다 보면은 밑에 바다칠이 엄청 돼 있고 해갖고 어떤 공업사를 가보니까 이것 보세요. 바다칠이 엄청 이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요? 라고 해갖고 중간에 알선하는 딜러가 욕을 먹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상품화를 하다 보면은 또 이거를 비싼 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싼 걸로 좀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은 좀 별로 없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너무 조금 이제 의심이 가득한 쪽으로만 보시게 되시면은 조금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핸드폰 라이트를 이렇게 갖고 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죠. 빛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딜러말만 믿지 말고 핸드폰 라이트를 어떤 차를 보시는지 이렇게 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번 카메라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고화질로 해갖고 쭉 찍어보면은 대충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지저분하구나, 이거 깨끗하구나 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딜러한테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웬만해서 좀 정직하고 좀 성실한 딜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고 사고 이력이 없고 단순 수리 이력도 없다라고 돼 있고 밑에 아무것도 체크 안 된 게 기분 좋으니까 웬만해서 성능장에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데 막상 본넷 열고 이렇게 보니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어떻게 보는지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 이 굵은 호스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가운데 좀 뒤쪽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쯤 보면은 까맣게 한 이 정도의 부위로 해갖고 좀 젖어 있으면은 가스켓 커버가 좀 교체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되면 한 9만원, 한 11만원 사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 동그란 펜 뒤쪽에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벨트, 이 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 뒤쪽에 보면은 나사 볼트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젖어 있고 또 밑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쭉 넣어갖고 찍었을 때 좀 젖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일펜 수리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싸게 교체하면은 9만원, 1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쌀 수도 있겠지만 한 8만원, 7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심각하면 이 위부터 좀 진행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좀 한 2, 30만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경차 같은 경우에는요 좀 엔진이 원래 한 이 정도는 떱니다. 근데 이렇게 떨린다 라는 거는 게다가 또 RPM을 보면은 여기 바늘이 혼자 밟지도 않았는데 밑으로 그 하향으로 좀 계속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자기가 알아서 밟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하면서 계속 간헐적으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은 엔진 부조가 있다 아니면 점화 플러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패스를 하시면 되는데, 키로수가 10만 킬로가 좀 넘어가는 차들에서 그런 게 좀 증상이 잘 보이고, 키로수가 짧은 차량도 이게 냉각수가 보면은 이쪽에 왼쪽 밑에 있는데요. 조금 유량이 부족하다라든가 누수가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션도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럴 만한 연식과 뭐 그런 모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좀 주의 있게 미션 변속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고, P, D, R 이런 속도로 한번 이제 해보시면은 차가 콩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고개가 약간 꺾일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안 된다. 딱 봐도 아무리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차를 두 대를 비교했을 때 아까 거는 어땠는데 이 차는 괜찮구나. 아까 거는 나빴는데 아까 건 좋았는데 이 차는 별로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모컨 같은 경우가 이제 있으면은 여기 또 이제 파란색, 빨간색 버튼이 있다라고 한다면 블루투스가 되는 모델인데, 이건 블루투스가 딱 봐도 블루투스가 안 되는 거다. 근데 올뉴모닝의 가장 최장점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뉴모닝에 거의 없던, 스파크에 없는 그런 이제 옵션이고, 만약에 한쪽이 접힌 상태로 달린다라고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고개 돌리고 하면은 또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좀 중요한 옵션이다, 모닝에서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엉따 버튼,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버튼, 이런 버튼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현재 490이라고 하면은 여기 휠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저는 평생 탈 차도 아니고 저는 평생 탈 건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한 이 정도는 그냥 귀여운 중고차의 특성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타이어가 설령 2개가 달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그 정도는 교체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쭉 보면 뭐 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들어온 날짜인데 1월 14일, 오늘이 지금 1월 18일이거든요. 지금 4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가 따끈따끈한 깨끗한 차량일 가능성이, 방전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이런 거는 좀 불편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많은 걸 바라면은 뭐 600 이렇게 키로수 더 줄이고 하면은 650 올뉴모닝이 그렇게 되는 것도 다반사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연식을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13년식 이상만 보겠다, 이런 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중고차 딜러로서 많은 중고차 딜러들이 연식은 좀 무시하고 매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키로수는 이거에 따라서 좀 시세를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연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키로수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반증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께서 주위에서 만약에 딜러분이, 동료분이, 친척분이 계시다가 친구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연식이 중요해, 키로수가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나한테 차 사라고 이제 하신 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물어보신다고 딜러가 아닌 분들끼리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연식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현업에서 중고차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키로수가 정말 중요하다. 연식은 사실 연식이 달라져도 올뉴모닝은 또 똑같단 말이에요. 디자인이. 뭐 옵션이 다르거나 안에 인터페이스가 달라지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뭐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엄밀히 이렇게 따지시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키로수가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 열선 버튼이 좀 잘 안 눌리거나 고장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있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한번 눌러보시고 불이 다 들어오는지 이런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첫 번째 차량으로 고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볼 수가 있고요. 경차들은 이전비가 1000만 원 이하의 차량들은 웬만하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한번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됐지? 오늘의 주제는 수수료 없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냥 470 정도 이렇게 해서 더하기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74,000km에 12년씩 정도면은 한 3, 4만원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맥심으로 넉넉하게 한 4만원 정도, 좀 덜 나오면은 덜 나온 쪽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507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 보험료는 물론 따로 나오겠지만 한 이 정도. 성능 점검 책임 보험료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안 들고 싶어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양산이나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전주, 광주, 뭐 강릉, 원주 이런 데서 좀 이제 지방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과거에는 갖고 올라와야 됐어요. 뭐 탁송비도 들고 뭐 그랬었는데 2019년 6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써 비록
돈은 조금 내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해당 지역의 지정공업사를 받은 다음에 물론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싸우면은 될 수도 있고 미리 사전 작업을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점은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능 점검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뭐 냉각수라든가 냉각수는 됩니다. 여기 성능 점검 기록부에 나와 있는 적어도 이 부위만큼은 다 양호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주요 부품 나중에 뭐 종이 하나 줍니다. 해당되는 주요 부위다라고 하는 점을 안내 표시 종이 한 장을 드려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부분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여기 체크가 안 된 건 뭐냐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해당이 안 되니까 구동 측정지 격리 상태 뭐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수동이 아니니까 체크가 안 된 겁니다. 등속 조인트는 있으니까 근데 추진축 베어링 뭐 이런 디퍼런셜 기어 이거는 훈련에 해당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전륜 앞바퀴로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한번 확인하셨고요. 이거는 끄고 다음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원래 1번이었습니다. 요게 그 SM5 뉴 임프레션 엘리 익스클루시브 풀옵션 차량인데요. 풀옵션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썬루프까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썬루프는 없는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시계만 쭉 나올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설명하는 게 이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직접 제가 실물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실물도 보지 않고 뭐 리뷰를 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중고차 2012년부터 횟수로 11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 정도는 이 가격에 좀 보여드려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고른 거기 때문에 좀 제가 또 책임을 안 지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또 성능 점검 책임 보험료를 통해서 지정공업사에서 큰 부분은 또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안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문제 이슈화가 좀 되기 전에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더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퓨엘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이 가격대 좀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비싼 차도 이 정도 스크래치가 있는데 저렴한 차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내고가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270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요거는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비가 들어가죠. 한 8%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21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70, 매도비가 34입니다. 매도비란, 한 10년 전, 15년 전에도 조금씩은 있었던 부분인데, 점점점, 10만원, 15만원, 21만, 3천원, 7천원, 그 다음에 24만, 27만, 해갖고 30만 몇천원, 29만 7천원, 그 다음에 또 33만원 이렇게 좀 점점점 야금야금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서 좀 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수긍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올라가면은 가뜩이나 지금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안 된다. 근데 어떤 데는 35만 몇천원, 36만 몇천원 이렇게 받으려고 또 올리려고 하는데 물론 흐름은 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소비자 입장이고 중개 알선하는 이게 입장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면은 소비자분들의 호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율이 좀 더 저조해질 수가 있다. 어쩌라고 새 차가 지금 한 12개월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중고차 안 살 거면 어떡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올릴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같이 어려우니까 이 점은 조금 약간 좀 올리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아무튼 좀 오지랖 부분이긴 한데 저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상사의 직원입니다. 근데 어디 속해 있어갖고 제 위가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프리랜서로 따로 그냥 제가 위고 밑에도 없고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하는 팀장이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하튼 좀 이제 3,000%로 좀 빠졌는데 매도비 33만원 이렇게 해갖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88,000km입니다. 이 연식에 2km 쓰면은 88,000km 되게 짧은 거거든요. 한 4, 5만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4만원.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전체 금액이 328만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33, 270 곱하기 8 하면 26, 21, 그 다음에 27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질비 4 하면서 328만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기간이 내년 4월 25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겉에만인데 이것 때문에 안 살려고 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9번과 18번 안쪽이 먹은 것도 아니고 한데 겉에만 보시면은 겉에 이거예요. 여기 긁혔다라고 해서 차가 축이 틀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얼라이먼트를 봐주지 않으면 약간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5만원 정도 내지는 타이어를 교체할 때 공짜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건 되게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 스크래치 이 정도도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제가 배웠을 때 이 정도에 준 거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론 깨끗하면 저도 좋겠지만 좀 가격적인 부분 원래 가격 인플레이션 싸잖아 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키로수가 또 이제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가격에 SM5 신용도 나오던데 라고 하신다면 한 15만 정도 키로수가 나오지 않을까. 에어백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방에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있으면은 LE 익스클루시브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를 없이 키가 주머니 있는데 그냥 돌리면은 시동이 걸리는 스마트 키도 있다.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옵션이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버튼도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328만 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저렴하게 한 이제 폐차할 때까지 보면요 한 4, 5년 정도 수리비는 조금 이제 엄청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테니 근데 이게 누유가 좀 고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체크가 있긴 있죠. 역시 SM5 인플레이션 SM5 신용도 그렇고 누유가 좀 없으면은 좀 진짜 없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하는데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10만원, 15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수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혼다 어코드 좀 이제 미세누유가 있어갖고 수리하는데 8, 9만원 정도, 7만 9천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입차나 이게 닛산 계열의 좀 부품이 많이 사용된 SM5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현대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엔진 미션이 뻗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타실 수가 있는데 제가 NF 트랜스폼 내지는 NF 소나타, 로체 어드밴스, 로체 이노베이션 이런 차량들을 좀 판매하기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은 엔진의 내구성 부분인데요. 이 차를 팔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무기어, 등속 조인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문 이런 장고장은 좀 고질적인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좀 열고 닫는 오토도어럭 이런 부분이 좀 가끔 창문이라든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여하튼 이거 버튼이 가끔 빠진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차가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엔진 미션은 그리고 또 이 가죽 같은 이런 내구성 보시면 엄청 깨끗합니다. 지금 뒷자리도 엄청 깨끗해요. 거의 새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약간 연비 부분에서 NF나 로체 부분이 조금 이제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그쪽이 더 낫다고 하더라도 엔진 보링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좀 이제 내구성만큼은 좀 좋다. 그래서 좀 이제 또 유행도 안 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한 4, 5년 타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해서 328만 원으로 이 차량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거저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수리비가 좀 있을 게 있으면은 한 3, 40만 원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안 나오면 땡큐, 나오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차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즈인데요. 제가 크루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거는 13년 이하의 보령 미션을 좀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는 14년 6월식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0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8% 정도를 봤을 때 26만원 이전비가 들어갔을 때 330, 그 다음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 오늘은 없고, 그 다음에 성능적인 보험료가 이게 18만 5천 킬로입니다. 키로수가 조금은 한 중상 정도 되는 부분이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보다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6, 7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6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서 400이 안 되는 39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렌트 이력이 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구매를 안 하시고 그러면은 또 아쉽습니다. 근데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차량은 제가 직접 아직 보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보고 제가 별로면은
고객님 이거 별로입니다 라고 다른 차로 유도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딱 봐서 제가 시동을 걸고 RPM 보고 각종 기능이라든가 깨끗한 상태를 이렇게 봤을 때 좀 별로면은 별로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제 기억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거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다 해서 400에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이 더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약간 비슷한 도토리 키재기의 그런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슷한 그런 조건대 차량만 보실 부분인데, 다른 차를 계속 보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기대의 심리가 조금 뭔가 좀 지나치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일팬에 좀 잇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15만원 미만에 한 12, 13 정도 수리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라고 하는 부분은 앞범퍼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범퍼랑 이렇게인데, 여기 본넷이 이쪽에 X가 되어 있으면 좀 되게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손톱 같은 요만큼 부위만 좀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장 우려했던 여기 11번 인사이드 패널에 대한 내용은 이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어온 날짜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한번 보여달라. 내비게이션 있고, 여기 시트는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은 한 5만원 정도면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 계산을 했었죠. 330 곱하기 8 해서 26만원, 330, 그 다음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한 4 정도,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면은 한 395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여러분들 블랙박스 앞뒤에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좀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보시려면은 블랙박스를 무시하고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 보면은 이런 데가 긁혔는지, 이런 데가 긁힌 경우가 한 10대 보면 한두 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진으로도 대충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차 한번 보겠습니다. 아반떼 HD, 아직까지도 인기가 좀 많고 내구성이 좋은 차량인데요. 이게 약간 라운드가 됐다는 거는 2010년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일자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2009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 금액부터 살펴보자면 360 곱하기 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8만원 잡고 360, 그 다음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15만 킬로이기 때문에 일단 또 4. 이렇게 해서 보면은 425만원으로 구매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2010년식이면은 싼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직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가죽이었을 텐데 좀 뗀 것 같아요. 좀 약간 해지고 좀 이제 지저분하고 해갖고 아예 그냥 빼지 않았을까. 럭셔리면은 가죽 시트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가 됩니다. 2010년식은 또 블루투스가 돼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그다음에 뒷자리 일단은 가죽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관계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후방 감지기 있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또 잘 나오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사진이 없다라는 거는 뭔가 조금 작동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나오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가서 봐야 됩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이 있고 그렇습니다. 열선도 있어요. 핸들 열선은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아반떼 MD 12년식 이상부터 한 모던급부터 핸들 열선을 넣어줬어요. 그냥 아반떼 MD가 일반적으로 2010년식, 2011년식 차량들이 많은데 풀옵션도 핸들 열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적인 기록부를 보면은 이제 한 4월 19일 정도까지 이제 검사를 맡아야 되는 차량이고, 이쪽 휀다 하나 정도 귀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밑으로 내리면은 좀 이제 실린더 커버, 로커한 커버 쪽인데 이 부분도 좀 수리할 부분인지 한 9만원, 10만원 들어갈 부분인지 더 나올 부분인지 제가 미리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1월 5일, 6일, 지금 글씨가 좀 뭉개서 보이는데 1월 5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빨리 나가지 않을까. 조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빨리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1월 18일 이번 주에 아마 좀 나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트가 가죽이 아닌 점 때문에 조금 다음 주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 때문에 구매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좀 아까운 차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희망을 요청을 상담을 주시면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스파크 LS입니다. 420이니까 쉬워요. 400. 이 점이 안 들어갑니다. 매듭이 33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면 4 하면은 한 437만원. 이게 4만원이 아니고 3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정도 선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는 웬만해서는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에어백 이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좀 이제 경차치고 39,000km면은 짧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짧은 거는 아니다. 경차는 일반 승용차의 한 2배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 17만 킬로 같은 느낌의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경차는 쉽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너무 과할 수도 있고, 일단은 차가, 이 스파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트들이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차가 클리닝만 잘 돼 있으면은, 새 차 같은 좀 깔끔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은 보긴 봐야 됩니다. 검사 날짜가 1월 말일까지고요. 11월 말. 그다음에 앞에 사고는 좀 있지만 안쪽까지 먹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뭐 없고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를 보면은 11월 26일 날 들어왔다. 5일인가? 5일 날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한 2달이 조금 안 된 거, 한 달 반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썬팅도 보시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볼 수가 있거든요. 썬팅이 좀 진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좀 연해 보이는데 뒷부분은 엄청 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썬팅을 다시 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선은 있어요. 열선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밑에 버튼이 있죠. 버튼이 있으면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라든가 우리 딸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추천을 좀 사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차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요 스파크를 빼고, 그 다음에는 SM5 신형입니다. SE 플러스 모델이고요. SE 플러스는 운전자석에 전동 시트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스마트 키도 있고, 전동 시트가 있는지 전동 시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버튼도 있어요. 이 차량은 또 역시 400인데 아까는 경차 했으니까 안 들어갔던 32만원에 이전비가 나오고 400 더하기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한 4만원, 3만원 잡겠습니다. 이건 468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키로수도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트도 주름이 딱히 안 보이는 깔끔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휠도 그냥 쏘쏘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썬팅도 좀 진합니다. 그래서 뒷자리 시트도 엄청 깨끗하고 앞자리도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전동 시트, 에어백 사방이 있고 열선 버튼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좀 너무 옛날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에어백이 B필러 가운데 기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 보면은 내년 3월 15일까지 1년 넘게 아직 검사 기간이 유효하고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앞 휀다 이 정도면은 아주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들어온 날짜도 1월 7일입니다. 금액은 2km수에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금방 나갈 만한 차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 해서 400에 맞출 수 있는 차는 없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이거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로수가 짧지 않습니까? 썬팅이 엄청 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한지는 가서 봐야지 사진으로 이거 너무 진해서 못하겠는데, 썬팅은 베껴내고 다시 하시게 되시면은 조금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뭐 전반적으로 아직 실물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다는 게 무조건 영상을 찍으면은 사셔야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구매를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웬만해서는 요청을 해주다고 했을 때 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면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좀 제 선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면 믿고 또 문의를 주시고 하신다면은 좀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동네 딜러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부산, 순천, 여수, 광주, 전주, 원주, 강릉, 춘천, 충주, 청주, 이런
모든 지역에서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했었죠. 다음 차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가 또 좀 이제 가깝게 찍은 사진들을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너무나도 고질적으로 잘 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데 고치면은 또 되는 부분이고, 여기 또 하얗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튼은 좀 해져 있어요. 약간은 이상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차 스파크 LT입니다. 아까는 LS 낮은 등급이라서 휠이 좀 약간 더 살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좀 두툼한 휠이 있어갖고 차가 뭔가 두툼한 부분인데, 썬팅이 보시면은 아까 진한 것보다는 확실히 연하죠. 창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안 봐야 되냐, 그런 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썬팅이 아니고 그래도 키로수가 좀 짧고 근데 내비게이션이 아까 있으니까 아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식 키로수가, 연식은 뭐 비슷한데 키로수가 더 짧아도 아깝게 더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키로수가 짧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덜 탔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그만큼 사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권유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날짜는 4월 14일, 15일까지고요.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도 없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좀 속이 밋밋해 보이는 점은 솔직히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키로수가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두 대 중에 더 엔진 미전 상태를 보고, 괜찮은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440 곱하기 8은 아니죠? 440 더하기 매도비 33,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3.5, 47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약간만 올려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차가 올리모닝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올리모닝입니다. 럭셔리는 스마트키가 원래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블루투스가 이 버튼이 있으면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게다가 또 금액이 이 금액이고 좀 인기가 있는 G 색깔입니다. 그리고 플라워 힐, 꽃무늬 모양의 플라워 힐이 들어가 있고요. 74,000km 정도 탄, 뒤에 머플러가 두 발이면 럭셔리 스포츠였는데 그냥 럭셔리고요. 중간에도 에어백이 등급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고, 스마트키 버튼 사진이 있어요. 스마트키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품 내비게이션은 여름에 차 안에 온도가 8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내구성이 좀 좋다. 겨울에도 좀, 그래서 고장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기기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게다가 또 여기 카메라도 기아마크 이 밑에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싸제면은 구멍 뚫어갖고 이런 밑에 이런 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기 좀 편하다. 업데이트 할 때는 SD카드 뽑아갖고 집에서 기아 오토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운로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리더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직접 하실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가 일단은 이거 보면은 주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다. 이건 좀 묻어있는 것 같은데 광택제일 수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아닌 점이 좀 아쉽지만 정품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싸제보다 또 싸제는 가격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좀 이제 시인성이 좋은 게 있고, 너무 이제 투박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적당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 내년 7월 3일까지고 렌트 튜닝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근데 이 가격 정도면은 적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수료를 안 받는 메리트를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SK 엔카라든지 KB 차차라든지 보고 가시면은 해당 차주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수수료는 본인 딜러라든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딜러가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하튼 수수료를 아끼고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570, 이점이 안 들어가니까 매도비 34,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 4만원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한 4만원 정도 잡으면은 한 3만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것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2만 6천, 7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원대는 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키로수입니다. 607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럭셔리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있고, 핸들 열선, 엉덩이 뜨거워지는 엉뜨도 있는 그런 차량이다. 썬팅도 적당히 돼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만 괜찮다면 뭐 봤을 때는 그냥 느낌상 좀 덜할 것 같은데 앞 2개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긴 한데 실물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건이 좋다. 뒷자리도 엄청 깨끗하고 하는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소울인데요. 사실 제가 소울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냉각수라든가 하부가 안 좋았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레일을 사자니 좀 비싼 느낌이고 차라리 소울을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봤을 때 조금 약간 뭐 로우함이라든가 내지는 조금 하부 부식이라든가 좀 좋았던 기억보다는 특히 냉각수 부분과 미션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3월 7일까지고 렌트 튜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오일팬 쪽에 누유가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기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는 하나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겠지만 냉각수 쪽은 귀엽게 봐줄 수가 없고 자동 변속기도 누유도 미세 누유 뭐 이런 거 다 이 2개만큼은 봐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보였다면 바로 껐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다행히 없고요. 들어온 날짜 보면은 1월 6일 날 들었다. 이 차량은 사진이 좀 약간 어둡게 찍혔습니다. 여기는 밝은데 조리개가 좀 어두운 점은 좀 어둡게 밝은 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비는 따로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비를 달기보다는 후방 카메라만 달고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사실 정품 내비가 내비게이션 보는데 조금 뭐랄까 편리해지는 인터페이스가 좀 그래요. 막 미끄러지고 막 뭔가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깔끔한 맛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구성 그리고 또 원래 있던 제조사에서 만든 그런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옵션비로 따졌을 때 7, 80 정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보너스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나 싶긴 하지만 한 제가 봤을 땐 적정선은 50 정도면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원가 절감됐던 부분을 좀 이제 만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앞에 전방 감지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 첫차 출퇴근 하시는 분들께서 좀 타셔도 되지 않을까. 스마트키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중고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좀 찢어지거나 깨져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좀 이 정도는 좀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앞자리 보면요. 이쪽 주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65,000km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휠도 좀 좋은 휠인데 여기가 좀 뗀지 이게 거의 뭐 살짝 어딘가 닿은 듯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그냥 한 60%, 40% 사이쯤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가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타이어인데 다 봐야 되겠습니다. 실물을. 에어백 이쪽도 들어가는데 좀 이쪽이 마감이 조금 약간 원가 절감된 그런 마감, 플라스틱 마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대시보드 커버라고 해갖고 여기 위에다가 담요처럼 이렇게 얹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너무 옛날틱한가요? 제 생각이.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버튼도 다 있을 거예요. 옵션이 낮은 등급의 차가 아닙니다. 열선 버튼이 안 보이는데 전동 접식 사이드미러 버튼 있고 열선 버튼을 찾고 싶은데요. 있으면은 했을 텐데 여기 밑에 이쪽에 보이네요. 열선 버튼이 이쪽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크루즈 컨트롤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연식은 아니고요. 2010년 12월식의 11년형입니다. 크로스가 좀 많이 매력적이에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전체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660 곱하기 8 프로 52만원 더하기 660 매도비 33, 그 다음 성능 책임 보험료가 65,000이니까 한 2, 3만원 정도 나온다 치면은 750이 조금 안 들어가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레일을 사모님께 사주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좀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소울을 좀 약간 비출해드렸는데 이 차량은 키로수가 좀 괜찮아서 좀 볼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가까운 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쉽지만 괜찮아요 라고도 좀 뭔가 왠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지레짐작으로 좀 뭔가 피드백이 되는 미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점이 좀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고화질로 FHD 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1분 반씩 나눠서 한 9개, 10개 정도 좀 적으면은 7개, 8개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690짜리입니다. 아반떼 MD고요. 역시 아반떼 MD도 문의가 왔었었는데요. 670으로 계산부터 해보면은 8%, 자, 그러면은 53만원 이전비 들어가는 거 등록세, 취득세를 이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67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대충 11만 4천 킬로면은 한 3만원 전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760이 안 들어가는 다 해서 보험료 빼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프리미어나 탑이다. 이 연식에.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럭셔리는 키를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는 뒷자리 열선도 있는 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핸들 열선은 빠져있다. 열선 버튼은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반떼 MD 중고차 초보 때 조금 애먹었었습니다. 에어백이 사방에 있고, 하이패스도 좀 거치대가 좀 이렇게 따로 있는 부분이 있고, 뒷자리 열선 있죠.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그렇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있어요. 제가 정품 내비게이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고, 성능 점검 기록부, 내년 11월 29일까지 아주 여유가 있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색깔이 이게 흰색이었거든요. 흰색 치고, 근데 우엔다 교정은 있는데, 이 정도야 뭐. 12월 27일 들어왔습니다.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나가기 임박했다라기보다는 좀 금방 나갈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그래서 키로수도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차랑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 정도 해서 53만원, 그다음에 670, 매도비 33,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만원 정도, 760이 안 들어가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썬루프는 없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매력적인, 추천할 만한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 시트가 있으려면 탑 정도, 한 등급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좀 쓸데없는 옵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난 전동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신 분들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차이가 그거라고 한다면 휠의 또 모양이 좀 약간 방패 모양처럼 창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먹히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 탑 모델의 이제 차가 휠이 좀 잘 긁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정도도 좀 소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MD 문의 주신 분께서 이거 보시면은 아마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괜히 듭니다. 자, 다음은 올류모닝 JA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집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앞자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 다음에 핸들을 가까이서 보면은 크루즈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휠은 이런 휠이고요. 약간 디자인 모양은 이렇게 있는 차량이다. 럭셔리 이상의 뭐 프레스티지 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순정으로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정품 내비가 이게 하얗게 나오긴 했지만 살짝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품 내비가 맞구나. 핸들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 2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열선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검사 날짜가 이제 지났어요. 이런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가 없고, 그 다음에 휀다 하나 교체가 돼 있고, 이 정도야 뭐. 해서 12월 23일 날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가기 좀 임박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10 하기에는 조금 뭔가 그래. 이 차는 700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키로수가 좀 있는 편이라 11만 6천인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한 4만원 정도, 그러면 737만원으로 다 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색깔도 좀 인기가 있는 색깔이니까 좀 이것도 역시 내비게이션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스마트키,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도 너무 매력적이고, 좀 이제 키로수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구매할 만한 차량이다. 제가 이제 가족분께도 이 정도 조건의 엔진 미션만 좋다면 좀 깔끔한 상태로 이제 권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소렌토 R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차량인데 금액이 좀 내려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790이었나? 다 깨끗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뒷자리 열선도 있고, 내비게이션 상단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운전 시야를 가리는 그런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방 카메라가 거울처럼 엄청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통풍 시트, 이게 그냥 열선인데 요게 통풍 시트 있습니다. 운전자 성만 그런 점이 좀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1000만원 미만의
SUV들은 좀 이제 터보, DPF 매연 저감 장치, 그다음에 부식, 누유, 그다음에 미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미리 또 보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앉아서 편안하게 영상 받아보시면서 결과를 기다리시면은 보셔도 되는 차인지 아닌지 어차피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고차 11년 했고 중고차를 매입하고 판매한 거 모두 통틀어서 한 2,500건, 3,000건 정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좀 믿고 맡겨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에 150대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매입하는 것까지 하면은 한 추측컨대 한 200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차를 1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200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많이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덜 하게 된 건데 여하튼 좀 한 2,500건에서 3,000건 정도는 했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보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가 못 볼 때가 있는데 좀 안쪽에 프론트 케이스라든가 조금 뭔가 하우징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못 볼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1년에 한두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전동 시트 있고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있고 후방 감지기 뭐 다 있습니다. 옵션 정보라는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여기에 더 체크를 해도 되는 부분이 체크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체크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꼭 필요한 옵션만 체크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찍어버리시거나 그냥 귀찮아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옵션을 찍는 게 의미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전산을 보여주는 뭐 유튜브 자체도 예전에 없었던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습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옵션을 따로 굳이 안 찍어도 차만 이제 금액 똘똘하고 이렇게 좀 내용이 성능 점검 기록부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볼 거를 기대하고 이거를 자세하게 찍지 않습니다. 딜러들은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옵션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좀 약간의 사고는 있지만 안쪽까지 먹진 않습니다. 트렁크 플로어라고 해서 안쪽 스페어 공간까지 먹었던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16일에 들었으면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750에 많이 들게 되면은 곱하기 8 프로 하게 되면은 60만원 이전비가 들어가고 75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추측컨대 한 3, 4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3만 5천원 정도 잡아보면은 그냥 이거 5천원 단위는 재미로 잡아본 건데요. 일단은 850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 대만 더 해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영상 오래시면 또 그러니까 이번 또 주제를 억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또 이제 남는 시간에 그런 거 하다가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민용 팀장이 유튜브를 너무 좀 준비를 그래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점을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물로 아까 그 보여드렸던 TG 그랜저 부터 해갖고 더뉴 IG 그랜저까지 그 8개 차종뿐만이 아니라 소나타 K5 1세대는 제가 안 해요. YF 소나타 브릴리언트 안 해요. 그리고 K5 1세대 안 합니다. 뭐 누 엔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합니다. 그 위에 K5 SX MX 그 다음에 LF 소나타부터만 제가 이제 취급을 하는데요. 그런 점 산타페 류와 소렌토의 이제 전반적인 시세 비교 적정 시세, 추천 적정 시세 이런 점을 좀 앞으로 시리즈별로 또 하고 외부에서도 조금 이제 계약서 쓰는 방법, 계약서 쓸 때 뭐 보는 방법 내지는 차량 뭐 침투차라든가 여러분들 방법 다 아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마무리로 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모던이에요. 모던이라는 등급은 무조건 12년식 이상 등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 전방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고 스마트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이 또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이때부터 달아줬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전방 감지기 뒷자리 열선 있고 약간 프리미어급이다 라고 거기서 좀 더 추가되는 옵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은색이라서 좀 그렇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성능 점검 기록부는 이제 내년
2월 9일까지고 검사 날짜가요. 종합 검사 날짜. 튜닝 없고 렌트 없는데 앞쪽에 사고는 좀 있지만 여기 인사이드 패널 부분에 뭐가 내용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겉에만 콩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험 처리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도요. 여러분들께서 요청해 주시면은 다 조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건 바이 건으로 물론 한 달에 10건 내지는 20건 정도가 무료 조회를 할 수 있는 개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그걸 소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한 7, 80%는 좀 맞는 부분인데 너무 맹신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7, 80% 정도만 믿으시고 보험 이력 조회했을 때 한 건에 100만 원이 좀 넘어가면 큰 사고 이 정도인데 100만 원이 넘어갔다고? 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 다 유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도 다 양호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차량은 볼만하다 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760 곱하기 8 하면은 60, 760, 그 다음에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63,000이니까 키로수도 짧습니다. 은색이라는 점만 감수를 하시고 왜 감수지? 은색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기도로 따졌을 때 1번은 흰색이 두 번째는 검정색이나 쥐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도로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색깔 상관없네라고 나 오래 탈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좀 보시면은 좀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옵션도 좋기 때문에 좀 좋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해서 853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원래 다른 차량 이 차량도 있어요. 뭐 스포티지 R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긴 합니다만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또 아들란 이것도 옛날에 하긴 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코드가 1030이었는데 조금 이제 반응이 좀 없으면서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휠 스크래치 때문에 안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금액을 좀 내렸기 때문에 차는 괜찮은데 키로수도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시에 비쌌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도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요 리스트를 달라고 하시면은 그때그때 제가 한 10대에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2천만원 미만의 차량들 위주로만 보실 분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동료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서로 윈윈 되는 쪽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몇 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25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준비하는 동안에 한 대가 또 나가서 한 23대인가 24대 이렇게 되는데요. 또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꾸준히 이 주제로 수수료 안 받는 컨텐츠는 아마도 좀 가지 않을까 좀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런 거 해갖고 뭐 10만원, 20만원 해갖고 저도 용돈 벌고 여러분들도 수수료 전략하셔갖고 좀 차량에 투자를 하시거나 좀 싸게 하시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한번 지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주제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 않는 정도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안 되는 정보는 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